자, 좀 잘 쉬셨나요, 여러분?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자, 비만에 대한 원인은 식생활에 대한 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 그리고 유전적 요인, 기초대사량, 내분비, 자, 이상,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비만에 대한 판정. 자, 비만에 대한 판정.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본다면은,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표준 체중은, 자, 신장에다가 100을 빼라. 그 다음에 곱하기 9. 예를 들면, 180이다. 그럼 100 빼면, 뭐예요? 80cm. 자, 그러면 80 곱하기 0.9는, 80 곱하기 0.9는 72가 되겠죠. 그러면 72kg가 정상이다. 라는 거. 자, 비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72가 기준인데 내가 80kg다. 그러면 얼마예요? 자, 그러면 퍼센테이지 곱하기 100 하면은 한 10% 정도가 11%가 증가됐죠. 자, 11%가 증가됐다. 그러면 그래도 정상 안에 들어간다. 이해가 되시죠? 자, 109가 되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자, 10% 안에 들면, 자, 좀 정상인데, 그걸 넘어가면, 몇 프로까지? 20%까지 넘어가면 과체중이다. 자, 그런데, 이제 20%가 더 넘어가면, 자, 경도 비만, 그리고 고도 비만, 이런 식으로, 자, 분류가 된다. 고도 비만 같은 경우에는, 140% 정도 증가되었을 때, 자, 계산되는 법,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기 몸무게를 가지고, 한 번쯤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걸 뭐라 한다? 자, 브로카 지수라고 합니다. 브로카 지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 자, BMI라고 하죠. 자, Body Mass Index. 예, BMI. 자, BMI. 자, 요게 뭐냐면 무슨 지수? 자,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보통 보면, 체질량 지수가 뭐 18에서 22까지 정상, 그 이하는 저체중, 자, 그 다음에 과체중, 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자, 신장, 자, 키 대비해서 몸무게가 체중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 표면적하고 조금 관련이 되겠죠, 그죠? M3, 자, 이런 식으로 좀 나눌 수가 있다는 거. 체질량. 자, 이런 부분들로서 각종 비만을 분류하는, 자,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지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가벼울 때 문제가 되겠죠, 그죠? 군대 가는 것도 너무 좀 저체중 같은 경우에는 군에 안 가고, 자, 뭐로 빠져요? 옛날에는 방위, 요즘은 공익요원 이런 식으로 45kg 이하 되면 자, 그런 군대에서 이제 면제가 되는 자,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적정한 체중도 자, 왜 중요하냐? 자, 적정한 체중이 있어야만이 각종 면역력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갑자기 뭐 조난을 당했다. 그랬을 때 적정한 체중이나 아니면 이런 보유한 이제 지방이 있다면 뭘 할 수 있다. 그 구조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뭘 할 수가 있다. 견딜 수 있는 자,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다? 좀 이제 그게 되지요. 자, 체질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이 있다는 거. 자, 체지방 같은 경우는 피부 두께를 측정하는데 이렇게 측정해서 만져질 때 지방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현상? 자, 뭐 피부 두께 측정, 그 다음에 수중 체중, 전기 저항 체중,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자, 예를 들면 신장이 175인데 체중이 83이다. 그랬을 때 같은 체중이라도 뭐가 있다? 근육량이 틀리면 근육량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은 적지요. 자, 그 다음에 12kg. 자, 그 다음에 근육이 적으면 지방 함량이 더 많습니다. 자, 근육은 53kg, 지방은 26kg 이렇게 돼버리면
체지방률이 이제 높다는 거죠. 전체 무게에서 지방이 26이니까 83kg에서 26되니까 한 30%, 31%. 자, 그 다음에 지방이 12 정도 되면, 자, 토탈 체지방률은 14%.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함량이 얼만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가 된다? 이거에 따라서 체지방률이 나타나는 거. 자, 피부 두께 측정법은, 자, 체지방을 측정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상박, 그 다음에 복부, 자, 그 다음에 상위안, 자,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거예요. 자, 전기저항법은, 자, 미세한 전류 4개를 통해서 되돌아오는 저항값이 얼만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층 촬영법. 자, CT 같은 경우 촬영을 통해서 지방 함량이, 체지방이 얼만큼 되는지, 그 다음에 복강 내에 지방 분포를 파악하는 그러한 촬영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지방 분포에 대해서, 자, WHR이라고 하는데 waist hip rate, 자, 이런 거. 자, 전체적으로 힙에 대한 둘레, 자, 그 다음에 허리 둘레, 이걸 통해서 뭘 한다? 체지방에 대한 분포를 평가하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허리 둘레가 남성 같은 경우에는 90cm, 자, 여성 같은 경우는 85cm 이상일 때, 자, 질병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비만을 분류할 때, 비만을 분류할 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소아비만, 그리고 성인 비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소아비만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포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지방세포. 자, 지방세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다?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2개에서 4개, 4개에서 8개, 이런 식으로 지방세포가 숫자가 증가하는 거. 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소아비만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로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자, 보통 정상적으로 이제 한 지방세포가 200억에서 300억 개 정도 돼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600억 개나 900억 개 정도 된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것들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인 비만 같은 경우 지방 세포가 비대해진다는 거, 커진다는 거. 자, 여러분들, 자, 성인 비만은 뭐다? 이 세포가 2개, 3개, 4개, 5개 양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 그래서 비만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포수는 200에서 300억 개인데 이게 세포가 커진다는 거. 그래서 어떤 현상? 이게 줄어들면 노유 현상도 줄어들고, 아시겠죠? 자, 근데 이러한 성인 비만 같은 경우 이렇게 지방세포가 같은 하나인데 크기가 커졌다는 거. 자, 같은 배인데 배가 요만한 배도 있고 똘배, 그 다음에 이딴만하게 큰 배도 있고 중간 배도 있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같은 배는 하나라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지방세포인데 지방세포가 이렇게 커졌다는 거. 근데 이걸 줄이면 줄어든다는 거. 개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부피가 줄어든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커지면 뭐다? 성인병이나 이런 부분에 취약해진다는 거. 증상인보다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형태를 보면 어떤 형태가 있나요? 잘 알다시피 뭐가 있다? 상체 비만, 하체 비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상체 비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허리하고 엉덩이 비율이 0.95 이상, 그걸 상체 비만이라고 하고요. 자, 하체 비만 같은 경우에 허리 대비 엉덩이 둘레가 0.85 정도 되었을 때 뭐가 된다? 하체 비만. 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체 비만, 어깨가 어떻게 되나요? 어깨가 이제 아주 떡 부러진 떡대 같은, 자,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가 상체 비만. 자, 그 다음에 하체 비만은 어떤 거예요? 하체 비만 같은 경우에는, 자, 엉덩이 자체가 푸짐하게 퍼진 그러한 형태. 그런 것들을 뭐라 한다? 하체 비만이라고 합니다. 또 아니면 서양배형 비만, 또 여성형 비만. 자, 남성형 비만은, 자, 아까 같이 사과형, 또 그 다음에 남성형, 자, 이런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자, 건강에 대해서 에너지와 체중 조절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학을 공부하면서 또 조리를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다. 영양을 통한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특징이 있고 직업이 틀리고 생활 습관이 틀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뭘 한다? 영양을 조언해주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식단을 만들고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는, 자, 그러한 앞으로의 시대는 그냥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시면 이런 방향도 아주 나쁘지 않고 좋다는 거 알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자, 기록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라면서 또 뵙겠습니다.